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규제책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이 공급은요, 공공에서 주도를 합니다. 이건 아시죠?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조차도 공공에서 크게 관여를 합니다. 양질의 주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주택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시기적으로 당장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내에 입주 물량은 없다. 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집값이 불안하다는 것들을 반증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요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은요, 쉽게 집을 사게 하지는 않겠다. 너희들 거래량 많아가지고 집값이 오르면은 내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 법제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규제를 준비하는 어떤 예고편들을 굉장히 많이 포섭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은 언제든지 규제로 혼내주겠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획기적인 공급이 없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적체 수요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장이 시작됩니다. 금리 인하도 시작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시장의 참여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이번 정책을 제 언어로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값싼 집 제공을 명분으로 공공천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 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지는 뒷전이고 공공 부지 개발이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공공입니다. 공공에서 많이 가져가고 공공을 우선히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정감을 위한 착시적 공급을 시작하겠다. 착시적 공급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간의 공급망을 배려하는 시그널도 주지만은 이조차도 공공에서 가져가는 몫을 크게 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적시적소의 가격 누름 장치를 마련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자 재정 확충 장치와 여건들도 동시에 마련했다. 이게 이제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값싼 집 제공 명분으로 공공천하 주택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 그게 이제 이겁니다. 값싼 주택 제공 명분으로 공공천하, 공공이 천지빛깔입니다. 이제 그렇게 미래를 만들겠답니다. 주택 시장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정책들 보니까는 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장황하고 너무 쓸데없는 말도 많고, 그냥 이게 우리가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그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사족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 사족이 너무 많고 너무 장황하다. 이거 일반인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핵심 중에서 하나,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공공천하 주택 시장을 구성을 미래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천하를. 근데 이게 시장의 반응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주택 10채 중에 8채는 민간 공급인데 공공에서 주도를 하면은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공공에서 다 전환을 하면은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구심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게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구조, 그다음에 이 LH에 대한 구조 개혁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서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LH는요 이제 땅 장사에서 집 봉사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땅 장사로 수익을 냈던 거를 집 봉사라는 거는 볼런티어죠. 장사가 아니라 봉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내 돈을 투여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봉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땅 장사에서 집 봉사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LH가 주도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공도 하고 시행도 하고, 혹시 시공이 안 되면은 민간에서 도급을 해서 민간 도급 사업들을 해가지고 시공사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은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LH에서 주도를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LH는요, 집 장사가 적자였습니다. 임대주택을 적자로 늘 유지를 해왔습니다. 임대사업은 왜냐하면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임대로 내는 거잖아요. 월세를 받죠. 한 10몇 프로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들은 적자가 납니다. 이 적자를 메꾼 게 뭐냐? 땅 장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 사업, 소득은
우리가 이제는 내진 않고 소득 없이 봉사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제 소득 없이 봉사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 인제 사실 국가에서 메워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돈을 안 주는 상황들이 계속 많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임대주택을 더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자는 쌓이는 과정에 돈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인제 큰일 났습니다. LH가 땅 장사를 없애고 집 봉사만 하면은 이 적자의 구조들이 훨씬 더 인제 커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그 LH 공사가 L이 랜드잖아요. 영어로 랜드. 그다음에 H가 하우스예요. 랜드 앤 하우스 이게 LH 공사예요. 2009 년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토지공사는요. 재정 건전성이 주택공사보다 좋았어요. 토지공사가 규모가 더 작았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주택공사보다 부채도 적었어요. 근데 이 토지공사가 주택공사 합쳐지면서 부채가 오히려 토지공사 수익에 좀 떠안겨진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뭐 노조 간에도 되게 분쟁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부채가 지금 엄청 들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그나마 집 장사를 하는 거 임대주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적자들을 메꾸는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LH공사가 합쳐질 때 토지공사가 재정의 건전성들이 주택공사보다 좋았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적자를 좀 메우는 방식들이 조금 보완이 되었고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합쳐진 게 LH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합쳐져 있는데 LH의 랜드에 대한 땅 장사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수익을 이제는 거의 못 내는 거죠. 그러면은 주택 중심의 적자 체계가 꾸준히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공채의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거 이제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공채에 대해서 국가 재정으로 해결해야 돼요. 원래 거기가 LH공사나 이런 공사들은 마이너스가 되게 커요. 특히 인제 집 장사를 할 때는. 근데 이거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재정 정책들을 펼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정에 대한 투입들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제 이거를 많이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집 봉사를 하잖아요, 집 봉사를. 이제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 와중에 지금 국가 예산들이 728조 요렇게 늘어났고 이제 국가 채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미래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국가 채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근데 이런 LH 혁신 위해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LH에서 가자라고 하지만 이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LH에서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시행을 직접 하긴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혼자 다 하기에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민간 건설사한테 설계라든지 인제 시공에 대한 도급 주는 방식 그러니까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민간에서 얼마나 참여할지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충족할 만한 적정 공사비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민간에서 적정 공사비를 채워주지 않는데 그 공사비 이상으로 공사를 하라고 하면은 민간에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참여도가 저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은 브랜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브랜드가 에 걸맞게 또 공사비를 또 줘야 되는데 이거 측정해 줄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LH에서 주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지연되면서 공사들이 진행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비를 확보를 안 해 주면은 정부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한테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업 참여 안 하면 불이익 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LH의 주체를 가지고 뭔가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주택의 수준들을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LH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을 보면은 다 복도형이고 한 이유가 다 공사비 문제거든요. 근데 인제 이거를 도급 건설사한테 브랜드를 달고 한다는 방침을 가지면은
이 브랜드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가져갈까? LH와 같이 함께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건설사면은 좀 난색을 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제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거 도급 형식으로 해 가지고 성공한 데도 있거든요. 광교의 자이언 앤 힐스테이트 대장 아파트잖아요. 자이언 앤이라는 부분들은 공공에서 했다는 겁니다. SH에서 하는 건데 SH 빌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면은 자이언 앤이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그래서 자이언 앤 이편한 세상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인제 앞으로 LH에서 하면은 LH 레미안, 그다음에 LH 이편한 세상, LH 자이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LH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좀 다양하게 했었어요. 예전에 2000 년도부터 2004 년도까지의 LH 공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주공 그린빌. 그린빌 많이 보이죠? 그리고 2004 년부터 2006 년까지는 뜨란체라는 브랜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6 년부터 2011 년까지 5년 동안 휴먼시아라는 걸 썼고, 그리고 2021 년부터 현재까지는 뭐 천년나무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인제 LH 혁신위가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브랜드 이름을 평등하다, 뭐 공정하다, 사람 사는 뭐 이렇게, 뭐 평등한 레미안, 공정한 이편한 세상, 사람 사는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제 정권도 바뀌고 LH를 혁신을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바꾼다고 한들 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공사비를 작게 들면서 고급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이런 아파트가 LH 주도로 나올 수 있을까? 나오긴 할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불이익 준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말하면은 어거지로 일단은 다른 사업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싫습니다. 평등한 레미안, 공정한 이편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인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공공에서는 인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호황기에는 이런 공급의 문제들이 괜찮으나 이제 불황기가 되면은 땅 매각이 계속 불발이 되잖아요. LH에서 토지를 다 닦아 놓고 터를 다 닦아 놨는데 고거 팔아야 되는데 쪼끔 입지가 안 좋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매각이 불발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일어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공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시장 상황에서 늘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정책적으로 땅이 매각이 잘 되게 하려면요,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잘 되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공공이 나서기보다는 민간 시장에 거래의 활력들을 넣어주는 정책들을 많이 뿌리면요, 공공이 주도를 하지 않더라도 민간에서 땅을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뭐 PF에 대한 보증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안 날 수 있는 정책들을 시장에 펼쳐내면 됩니다. 거래를 잘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제 공공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호황기는 땅도 잘 팔리고 분양에 문제가 없으나 불황기에는 땅 매각이 불발이 되니까 이런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공에서 주도해 가지고 주택을 내면서 그 주택으로 가격들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아파트를 낼 수 있다라는 목표와 의지를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걸 잡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더불어서 속내는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불안하다 집값이."라는 명분들을 내세워서 LH가 주도하는 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건요, LH에서 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2030 년까지 거의 300조 가까이 되는 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LH 공사에서. 그런데 그렇게 적자가 나오면은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했죠?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는 예산이 278 조로 크게 올렸지만은 LH에 드릴 수 있는 돈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구체가 110 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정 수입 자체가 4.3% 씩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출 증가율은 5%가 넘는다고 합니다. 생산보다 지출이 더 큰 거죠.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또 국가 채무 비율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미래 세대의 세금들을 미리 당겨 왔기 때문에 적자성 채무를
떠넘겨 주게 되는 거죠. 내년에 이런 적자성 채무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가중되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LH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원래 LH의 재정 지원을 국가가 하거든요. 고거에 대한 게 늘어난다면 이것 또한 국가적인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제 첫 번째로 인제 얘기했던 게 이거죠. LH 땅 잔세에서 집봉사로 사업을 전환했으니까 생산, 땅을 판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만 이게 수익이 나서 집 임대주택들에 보조를 했거든요. 근데 생산은 없어지고 이제는 지출만 커지는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인제 요렇게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6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부지는 뒷전이고 공공 부지 개발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유휴 부지, 철도 부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5 개년 복합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 하니까는 예비 타당성이라든지 지방 재정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준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민간이 아닌 공공에 있는 부지는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민간은 규제 일본도와 지원들은 쪼끔은 작게 하는, 쪼끔은 적게 하는 규제 일본도를 유지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공공은 물심양면 지원이고 민간은 쪼끔은 워워 이렇게 하는 정책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도 복합 용지로 인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특별법 제정한다고 합니다. 후보지 선정해 가지고. 그리고 용도 변경에 대한 인허가를 의제라는 게 변경에 대한 절차들을 간소화시켜 가지고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의제 처리한다는 게. 의제를 하고 분상제 이것도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민간 개발의 혜택은 예외적이나 공공 개발의 혜택은 특혜로 주는 상황으로 만들죠. 그러니까는 공공부지 개발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공공부지 개발하면은 '아 그래. 우리가 하니까는 우리한테는 빨리 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고' 오히려 민간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공공부지에 더 힘을 싣고 있죠. 그리고 비주거 용지라든지 유휴부지 같은 경우도 서울에 4,000호 정도 새로운 유휴부지를 또 발굴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발굴을 했는데 인제 유휴부지에 몰입하지 마시고 뭐 서울에 4,000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유휴부지에 몰입하지 마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몰입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몰입 시장은 축소를 하고 공공의 유휴부지 몰입 확대하는 것들은요. 저는 변칙이지 이게 정도를 걷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부지에는 뭐 청년 공공주택을 넣는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주거 용지 주택도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지산이 들어가는 땅이라든지 상업 용지라든지 공공에서 활용하는데 쪼끔 활용이 덜 되는 곳, 좀 기다리면은 될 수 있는 곳이긴 하나 아직까지 활용이 쪼끔 미비한 곳들을 주거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베드타운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지금 주택이 모자라니까는 원래는 거기에 인프라 부지를 이제는 주거 용지로 다 바꿔 가지고 거기에 공급 정책들을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차라리 이런 거보다는 민간 주택의 정비 사업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또 민간 주택은 또 활성화 안 시키는데 노후 공공 임대주택들은 활성화시키겠답니다. 활성화시키는데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들 재건축한 다음에 이제 용적률 굉장히 높여서 고밀화시켜서 인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또 무슨 효과가 있나? 임대주택의 증가, 고밀화해서 재건축을 1대1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고도화시켜 가지고 이것들을 임대 수익들을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에 사업성들을 일부러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만든 임대주택 일부는 필요하지만은 공공에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국가적 여건 자체가 100% 임대를 공공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의존하려면은 갭 투자자들을 늘려줘야 됩니다. 갭 투자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념상 갭 투자들이 그래도 임대 시장을 안정시킨다라는 관념들이 쪼끔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공공주택들 뭐 재건축한다고 한들 이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비용도 들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는 "민간 부지는 뒷전, 공공 부지 개발이 먼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시장의 안정감 확보를 위해서 착시적 공급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서리풀 2만 호, 예, 여기 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과천지구 1만 호, 뭐 되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2029 년에 착공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이제 여기서는 특이하게 했다라는 게 착시적 공급입니다. 예전에는 입주를 기준으로 언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착공을 기준으로 얼마를 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착공이 2029 년이면요. 공사 기간이 4 년, 5 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10년 뒤에 나올 물량입니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이것도 2030 년에 착공. 그다음에 수도권 우수 입지 공공택지 분양 이것도 2026 년에 분양을 하는데 분양을 한다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거꾸로 말해서 이때 착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5년 뒤. 그러니깐 최소한 5 년이 걸리는 거죠. 공모를 통한 도심복합 사업 시즌 2. 시즌 1은 우리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진행을 했었죠. 시즌 2인데 이것도 목표가 2030 년입니다. 그리고 도시형 오피스텔 생활형 주택 14만 호도 5년 내에 착공. 요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29년 착공. 그럼 2035 년이죠. 30년 중반. 이것도 30년 중반. 그다음에 분양을 하는데 입주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것도 지연되죠. 그다음에 2030년 공공 착공하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6만 3천 호. 이것도 2030년 착공을 한다고 하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아니냐? 있는 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선도지구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이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또 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이게 아니라 필요하고 동의가 빨리 되는 데 순으로 주민 제안으로 받아서 동의를 빨리 받으면은 제안해 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걸 조금 바뀌었어요. 이거는 쪼끔은 괜찮은 부분이지만은 이것도 2030 년까지 착공 물량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2035년 그 이후에 물량이 나오겠죠. 자, 이게 지금 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하고 요 5 가지의 공통점은요. 지금 당장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착시적으로 나오게 말장난을 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 청약이라는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2025 년까지 물량을 내겠다. 2026 년까지 내겠다 했는데 지금 나온 거 있습니까? 입주한 거 있습니까? 없죠. 예, 똑같은 겁니다. 착시적입니다. 착공을 했지만 10년 뒤 그 말은 물량이 안 나온다. 시장이 5 년에서 10 년은 계속 불안하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도권에 5 년간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큰 틀들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방향이 공공 주도로 새 판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5 년간 135만 가구가 연간 한 27만 호 정도 되는 거고 이제 공공택지로는 7만 5천 호를 인제 내겠다라는 첫 공급 주택 정책을 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135만 호가 얼마나 큰 건지. 서울의 모든 아파트를 다 합치면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한 100만이 넘습니다. 한 102만 가구 됩니다, 아파트만. 근데 130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대전과 서울을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한 135만 호, 140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인제 연간 27만 호 정도의 신규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착공이지만 제가 준공 입주 물량 기준으로 27만 호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지금 이 위에 요쪽에 보시면은 인제 그 입주 물량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착공 기준이 아니라 입주 물량 기준으로 좀 변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990 년도부터 수도권에서 공급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3만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23만 나오죠. 23만. 저 위에 전국 아래쪽에 세대수 나오죠. 23만 정도가 가장 많이 낸 건데 연간 27만 규모로 신규 착공을 연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에서는 11만 호, 13만 호가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이거 두 배를 내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신규 착공 물량을. 입주 물량하고 착공 물량하고 차이는 있지만은 착공을 1 년에 했으면은 그 3-4년 뒤에 4년 뒤에 착공 물량이 입주 물량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인제 착공을 해서 한 5 년, 10년 뒤에는 요렇게 많이 내겠다고 합니다. 많이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아파트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까 인제
생각을 해 보면요. 이 공급 물량의 16%는 인제 비아파트로 채워지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270,000 호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쪼끔은 수도권 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고, 그리고 공급 물량의 16%는 비아파트로 채우고 육박, 선호도가 낮아서 공급 효과는 반쪽이 우려가 있다. 빌라로는 수요를 못 잡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여기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5년 내에 14만 원을 착공하겠다 그랬는데 요것도 효과가 없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 공공에서 주도한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주택이 많이 섞인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민간에서 지어진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부에서 물량의 숫자는 늘릴 수 있지만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물량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못 낼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나올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못 내냐? 제가 예전에 인제 유튜브로 찾아보시 제가 지금 어느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그 이재명 그 탄핵 국면에 있을 때 영상을 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이기 신도시가 2003 년도에 집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 그때 노무현 정부 때죠. 이기 신도시입니다. 지금 이기 신도시가 2003 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평택 고덕 국제업무지구 국제 신도시 여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운정 여기도 다 완성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양주도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검단도 아직 다 안 됐습니다. 2 단계 3 단계 아직 덜 됐죠.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적어도 15 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주 예정이 2005 년도에서 2006 년이었거든요. 지금 2005 년이잖아요. 우리 결과 알 수 있죠? 안 나왔습니다. 2030년 이후에나 나올 겁니다. 쪼끔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공급 안 나옵니다. 착시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착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공급 부족이 확정인데 그냥 착공, 분양, 착공,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착시적 공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공급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공급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 확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는 구체화된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제 네 번째는 민간 공급도 배려한다는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 패스트 트랙 한다. 통합 심의를 해서 뭐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도 동시에 진행하고, 금융 지원도 하고, 환경 영향 평가 소음 기준도 완화를 하고, 뭐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건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패스트 트랙이나 이런 것들은 윤 정부 때나 다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겁니다. 거기에 쪼끔 보완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제대로 시행 안 됐죠. 그리고 뭐 공실 상가나 업무 시설 활용해서 비아파트를 공급 계획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가 공실이랑 업무 이용해서 비아파트 공급하겠다. 선호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수요자가 좋아하는 거는 아니죠. 민간을 공급을 배려를 하는 듯하면서도 수요자 친화적인 공급 계획은 아니죠. 이것도 뭐 제도 개선 마련을 하겠다고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인제 더 중요하고 문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다 공공 개발을 하고 뭐 인제 정비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 공공이 들어갑니다, 공공이.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민간의 이런 제초안을 폐지를 해서 걸림돌을 없애 주든가, 아니면은 이런 상한 용적률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를 하는 거는 좋지만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결국은 뭐 지금 요렇게 하고 뭐 사업 기간도 최대한 3년 줄어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공공이 관여를 많이 한다는, 사업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을 배려한다고 하지만은 그 배려는 쪼끔 아쉬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방향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좋은 방향을 가진다면요, 열심을 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틀린 방향을 가지면요,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열심을 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 공급도 배려를 한다라는 시그널도 있는 듯 보이지만은 결국은 공공임대의 물량 증가로 다 귀결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